자, 로그. 지난번에 자, 요 지수를 함수화 시켜보잔 말이야. 그럼 내가 x에다 1 집어넣으면 2가 되죠. y가 2가 되지, 그치? x에 2 집어넣으면 y가 얼마가 돼? 4가 되고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1일 때 2가 됐고 2일 때 4가 됐고 3일 때 8이 됐어. 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니네들 저 지수함수를 나중에 완성시켜보면 이렇게 된 그림이 나올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요 점이 될 때는 이 x값이 얼마가 될까? 그지? 정의역을 자연수로 놓고 봤던 그 함수가 아니라 이제 정의역을 실수까지 확장시킨 함수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x값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지? 얘는 2의 x제곱을 하면 y가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y가 나오게 만드는 이 x값은 얼마냐 이거죠. 2가 나오게 만드는 x값은 1이었어. 4가 나오게 만드는 x값은 2가 됐었고 8이 나오게 만드는 x값은 3이었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치? 그런데 내가 만약에 7이 나오게 만드는 x값은 얼마지? 이러면 갑자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머리로 계산이 안 된다고. 됐지? 그래서 계산기를 하나 만들어. 그 계산기를 우리는 로그라고 하는 거야. 로그. 자, 봐봐. 양수 b에 대해서. 왜 양수 b냐면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고. 감소함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다고. 지금 왜 그러냐면 함수 범위를 확장한다는 얘기는 밑을 항상 0보다 어떻게 크게 주고 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결과물도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양수 b에 대해서 a가 0보다 큰 거는 실수 범위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면 봐봐.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은 무슨 수지? 수직선에 표시가 된다는 얘기니까 실수야. 요 x값이 실수야. 요게 x값이 실수야. 다시 얘기해서 y는 ax제곱에서 요 x값이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요 a값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야. 일단 알겠어?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y값이 4야. 4인데 a가 만약에 1이 돼. 1의 x제곱을 해갖고 4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1에다가는 어떤 짓을 해도 4가 나올 수가 없어. 이거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밑은 1이 아니기로 해. 일단 이렇게 약속해 놓고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값은 내가 여기에 있는 x값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요 높이까지 가려면 x값이 얼마여야 되지? 요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요 x값은 실수인 거야. 실수. 요게 실수로 확장이 되면 요 a는 0보다 크기로 약속했잖아, 우리 지수에서. 그쵸? 그치? 그래서 a는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만약에 밑이 1이었다 치잔 말이야. 밑이 1이면 1의 x제곱을 해갖고 1이 되는 건 가능하지만 다른 수가 되는 거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밑이 1이 되면 또 모순이 생겨. 그래서 밑은 1이 아니라고 전제를 깔아 놓은 거지, 이렇게. 됐지? 그리고 양수 b에 대하여 요건 값이 양수야. 왜 양수라고? 그래프 그려보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 그럼 b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ax제곱이 b를 만족하는 요 x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대1 함수인 거야.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함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 y값 하나. 다시 얘기해서 x값이 다르면 y값도 반드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는 x값, 요 높이에 해당되는 x값은 오로지 한 개만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 존재할 거야. 이해되겠니? 지금 얘기한 거. 자, 그때 이 x를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냐면 x를 로그 a의 b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 선생님이 로그를 좀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해해. 이 밑이 그대로 여기로 가는 거야. 로그 a의 b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저걸 내가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할 테니까 여기를 잘 들어야 돼. 너희들이 항상 저렇게까지만 배웠거든? 자, 봐봐. 다시 a의 x제곱에서 a의 x제곱 b가 되잖아? 그때 요 x가 우리 요거 지수라고 얘기했었잖아.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은 로그라고 읽어주면 돼. 알겠어? 이게 로그가 되는 거야. 이게 로그가 되는 거야. 근데 그 x가 얼마 나온다고? 로그 a b 나오지. 이거는 a의 로그 a의 b가 되는 거야. 그치? 자, x가 여기서 x를 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 x를 다시 여기다 얹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잘 봐. 2의 x제곱이 만약에 3이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에다가 로그 2의 3을 해주면 3이 된다는 얘기야. 자, 잘 봐야 돼. 2에 몇 제곱하면 3이 되니? 밑을 얘랑 똑같이 놓고 그 결과물 3을 여기다 써주면 그게 3이 돼.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는 안 배워봤을 거야. 자, 5의 x제곱이 7이잖아. 그럼 너희는 어떻게? 5의 밑을 얘랑 똑같이 놓고 이 값을 여기다 써주면 그 값이 얼마? 7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익혀야 돼. 이렇게 익혀야지 여러분들이 해석이 편해져. 다시. 자, 만약에 3의 x제곱이 6이었어. 3의 x제곱이 6이었어. 그러면 3의 로그 3의 6이 되는 거야. 조금 생소하지, 그치? 설명이. 자, 얘랑 같으면 얘가 얘인 거야. 얘랑 같으면 얘가 얘인 거야. 얘랑 같으면 얘가 얘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 자, 머릿속에 입력. 1분 줄게. 입력. 저게 로그의 정체야. 여기 높이가 5야. 그때 이 x값이 얼마지? 궁금하지? 이건 뭐야? 로그 3의 5가 되는 거야. 그치? 3의 로그 3의 5를 하면 얼마가 된다고? 5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익히면 너희들은 이때 x값을 바로바로 잡아낼 수가 있어. 이렇게 암산으로. 그치? 바로바로 이게 좌표가 보인다고. 이때까지 이 좌표가 바로 안 보였을 거야.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이 좌표가 바로 보이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수직선 위에 표시가 됐지, 그치? 수직선, 이것도 수직선이란 말이야. 이것도 수직선이고, 그래서 직교좌표라고 부르잖아. 여기는 x좌표를 나타내는 수직선, 여기는 y좌표를 나타내는 수직선, 그치? 수직선 위에 표시할 수 있으면 무조건 실수야. 얘는 실수야. 로그는 실수야. 알겠지? 로그는 실수야. 자, 지금 선생님이 어렵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거를 아주 정밀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고친다라는, 이렇게 고쳐서 얘를 이거로 정의한다까지 공부해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공부한 애들은 요 자리에 x값이 얼마니 할 때 요걸 읽어내질 못해요. 이 쉬운 거를. 자, 근데 어려워? 별로 어렵지도 않지, 그치? 어떻게? 2의 x제곱이 3이 되려면 얘랑 똑같은 밑을 갖고 진수를 3으로 가져주면 돼. 이렇게. 물론 좀 이따 저 진수하고 밑에 대한 용어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다시 5의 x제곱이 7이야. 밑을 5로 하고 진수를 7로 가지면 그게 7이 되는 거야. 되겠어? 됐지?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렇게 로그를 정의하고 얘는 원래 지수에서도 밑이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여전히 밑이라고 불러주고 이 값은 요거지. 요 값은 진수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양수 b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밑은 a가 밑인데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1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깔아줬다고. 이걸 밑 조건, 진수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로그는 약속된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녀석들로 만들어지기로 약속을 한 거야.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지 않으면 로그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반드시 진수는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0보다 크면서 1이 아닌 상황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되죠? 밑은 자, 진수는 0보다 크고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만 해. 그래서 이게 바로 밑조건, 진수조건이고 밑조건, 진수조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수능에도 나와, 약술에도 나와. 굉장히 중요해. 밑조건, 진수조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만 해석을 하면 써먹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 알겠어?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것처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느끼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좌표 값을 그냥 바로바로 읽어버릴 수가 있다고. 됐지? 근데 많은 친구들이 저걸 못해?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애들도 저걸 잘 못한다고. 단순하게만 공부해 왔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배운 거야. 알겠어? 자, 우리가 아무리 도약반 이렇게 약수령 논술을 준비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개념은 남들보다 꿀리지 않게 배워야 돼. 개념이 꿀려버리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한계가 생겨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자, 이제 먹을 수 있지? 얘랑 얘랑 같아요? 그러면 얘가 얘예요. 얘랑 얘랑 같아요? 그러면 얘가 얘예요. 얘랑 얘랑 같아요? 그러면 얘가 얘예요. 됐지? 그치? 됐지? 자, 이게 로그의 정의야. 자, 로그의 성질이야. 이건 니네가 기본적으로 암기까지는 해줘야 돼. 왜 그런지 이해는 시켜드릴 건데 암기까지는 해줘야 돼. 왜? 이건 너희들이 인수분해 공식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 저걸 만약에 외우지 않으면은 매번 나올 때마다 저걸 증명해서 풀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불편하잖아.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러니까 저거는 외워줘야지. 자, 봐봐. 로그는 그 고향이 어디냐면 지수야. 지수를 만족하는 값을, 지수의 결과물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산기가 로그이기 때문에 그 고향이 지수라고. 자, 내가 만약에 A의 1승을 한번 해보자. A의 1제곱을 하면 얘는 A가 되지. 그러면 A의 X제곱이 B가 될 때 X가 로그 A의 B잖아. 그치? 로그 A의 B잖아. 마치 얘가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온다고 치면 1은 로그 A의 A가 되는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이게 지수지, 그치? 지수가 밑으로 내려왔지, 그치? 지수를 끌어내리는 힘. 지수를 끌어내리는 힘. 이게 로그의 힘이야. 다시 한번. 지수를 끌어내리고 싶으면 로그를 이용하면 돼. 지수가 일로 내려왔지.
머리통 위에 있던 게 내려왔지. 그럼 얘는 밑으로 와서 로그를 만드는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밑과 진수가 같으면 그 값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A의 영승을 해보자. 이건 1이었어. 영승은 1이었어. 그렇다면 0은 로그 A의 1이지. 진수가 1이면 그 로그 값은 항상 0이더라. 다시 진수가 1이면 그 로그 값은 항상 0이더라. 자, 이번에는 요걸 설명할 건데 로그 A의 X를 내가 잠깐 M이라는 수로 이렇게 놓고 로그 자 A의 Y를 잠깐 N이라는 수로 이렇게 잠깐 놔보잔 말이야. 그러면 X가 A의 M제곱이고 Y가 A의 N제곱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치? 고향으로 돌아가면 지수가 된단 말이야. 고향으로 돌아가면 지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X하고 Y 곱하기가 보여. 그래서 이 둘이 곱해줄 거야. X하고 Y를 둘이 곱해줄 거야. 그러면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을 곱할 거야. 그럼 쟤는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돼. 그치? 그러면 A의 M 더하기 N제곱이 Y가 되니까 우리는 얘를 다시 지수를 끌어내릴 거야. 지수를 끌어내릴 거야. 그러면 너 밑으로 가 로그 A의 XY가 되겠지. 이렇게. 됐죠? 이때 M이 뭐였어? 로그 A의 X였어. N이 뭐였어? 로그 A의 Y였어. 그 결과가 뭐였어? 로그 A의 XY였어. 무슨 얘기야?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기를 하면 진수끼리 곱해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기를 하면 진수끼리는 곱해지더라. 됐니? 자, 이번에는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y분의 x를 한번 해볼까요? y분의 x. y분의 x는 x가 a의 m제곱이잖아. 얘는 a의 n제곱이잖아. 따라서 a의 m 빼기 n제곱이 되죠. 그럼 a의 m 빼기 n제곱은 y분의 x가 됐으니 역시 m 빼기 n을 하면 밑이 a인 로그로 바꿔서 이렇게 되겠죠. 이때 m은 로그 a의 x였고 n은 로그 a의 y였지. 그 결과는 로그 a의 y분의 x였지. 그러니까 이번엔 뭐냐면 밑이 같은 로그끼리 빼면 진수끼리 나눗셈을 하더라는 거야. 다시 한번. 밑이 같은 로그끼리 빼기를 하면 진수끼리 나눗셈을 하더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되겠니? 좋아.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로그 A에 X의 n승 요걸 갖고 지금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자 일단 봐봐. 로그 A의 X를 M이라고 잠깐 놔봐 이렇게. 그럼 X는 A의 M제곱이 되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X의 N제곱이 필요해. 그래서 X의 N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N제곱을 하면 여기다가도 N제곱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쟤는 A의 N, M제곱이 되겠지. 그치? 둘이 곱할 거니까. 자, 그래 놓고서 여기서 A의 N, M이 X의 N승이다 해서 내가 요 녀석을 끌어내려 보는 거야. 자, N, M은 다시 얘가 내려가서 로그 A의 X의 N제곱이 돼. 그러면 저게 이제 만들어진 거네. 이 모양이 만들어졌어. 이 모양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M이 뭐였어? M이 로그 A의 X였지. 따라서 N 곱하기 로그 A의 X가 로그 A의 X의 N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뭐냐면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나와도 되고 앞에 있는 수가 진수의 지수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얘기잖아. 한 번만 더.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곱해져도 되고 앞에 곱해져 있는 실수는 진수의 지수로 갈 수 있더라. 됐죠? 니들이 2학년 때 경험을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잊어먹었다면 이거 지금 잊어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숙지해야 되니까 지금 이 네 개를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빨리 암기합니다. 저걸 암기 안 하면 매번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잖아. 얼마나 귀찮아. 그렇지? 매번 이런 식으로 풀고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야. 4개 암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럼 암기하셨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 가지 성질,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성질들을 관찰해 보자 이거야. 자, 여기 보면 로그 A의 B를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로 고칠 수 있다 이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거든. 이게 바로 뭐냐면 밑변환 공식이라 그래. 이걸 할 줄 모르면 계산하다 멈출 수도 있어. 그래서 얘를 통해서 로그의 계산을 자유롭게 하겠다 이거야. 자, 증명을 해볼 건데 일단 증명은 너희들이 듣고 수긍할 수 있으면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되지만 증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외울 때는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네 뇌가 외우는 거를 거부하지 않아. 근데 내가 증명도 안 해주고 외워 그러면 니들 머리가 거부한다고. 왜? 모르겠거든 원리를. 자, 원리 설명부터 할 테니까 잘 들어봐. 그리고 그 다음에 외우는 거야. 알겠지? 자, 조 1번식에서 로그 A의 B를 내가 잠깐 뭐 X라고 이렇게 놓고 로그 C의 A 이 분모에 있는 놈 있지 요거 요거를 잠깐만 Y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일단 아직 저식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그냥 내 맘대로 로그 A의 B를 X, 로그 C의 A를 Y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그의 고향은 지수니까 B는 A의 X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A는 C의 Y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져. 그때 요 A 자리를 C의 Y제곱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C의 Y제곱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C의 XY제곱이 B가 돼요. C의 XY제곱이 B가 돼. 그러면 다시 XY는 로그 C의 B가 돼. 이해만 해. 과정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해, 먼저. 알겠어? 여러분 저 과정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금방 까먹어. 그러니까 이해하고 억울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X가 뭐야? 로그 A의 B야. Y가 뭐야? 로그 C의 A야. 걔는 로그 C의 B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치? 이때 내가 로그 C의 A를 나눠버려.
그러면 공식이 탄생하지, 그치? 자, 이걸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증명을 외운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돼. 만약에, 로그 2에 뭐 5라는 게 있었어. 이걸 내가 로그 3의 5, 로그 3의 2 이렇게 바꿔도 돼. 내 맘대로. 밑을 내 맘대로 바꿔서 요거는 분자 쪽에 붙여주고 요거는 분모 쪽에 붙여주고 바꿔도 돼. 로그 7의 5, 로그 7의 2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바꿔도 돼. 그러면 어떻게 바꾸겠어? 문제에 있는 다른 로그가 밑이 3이면 이 놈을 밑이 3인 로그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치? 문제에 어떤 놈이 밑이 7인 로그가 있으면 얘를 밑이 7인 로그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치? 그래서 문제에 있는 다른 로그와 같은 밑으로 바꿔놓고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걸 밑변환 공식이라 그래. 거꾸로 밑이 같고 분수인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요거를 지우면서 요게 밑이 되고 요게 진수가 되는 로그 2의 5로 고칠 수가 있어. 밑이 7로 갔기 때문에 요걸 지우면서 밑이 2고 진수가 5인 로그 2의 5로 고칠 수가 있어. 이해되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갖고 찢을 수도 있고 얘를 갖고 합체할 수도 있어. 찢었다, 합체했다, 찢었다, 합체했다. 이게 밑변환 공식이야. 이유는 뭐라고?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를 생성할 때 사용한다. 알겠어?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거야. 어떤 도구? 또 다른 녀석과 똑같은 밑이 있게끔 고쳐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밑을 통일해가지고 다른 녀석하고 연산이 가능하도록 고쳐주는 식. 밑변환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아셨죠? 이 공식은 정말 중요한 공식이야. 밑변환 공식. 많은 로그의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 그것들이 밑변환 공식으로 해결되는 게 상당히 많어. 알겠죠? 그래서 저 밑변환 공식을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로그 A의 B와 로그 C의 B가 있고 로그 C의 A가 있죠.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만약에 B하고 C가 같은 거야. 만약에 B하고 C가 같다면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B를 B의 B로 바꿔도 되지. 얘를 로그 B의 A로 바꿔도 되지. B하고 C가 같으니까 C를 B로 바꿔도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럼 좀 전에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라 그랬지? 1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치? 이게 1이 돼. 얘는 로그 B의 A가 돼. 이게 무슨 말이야? 로그 A의 B는요, 얘하고 얘를 바꿔. B의 A로 바꾸잖아? 그러면 역수가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걸 절로 가서 곱해볼게. 로그 A의 B에다가 곱하기 로그 B의 A를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이 얘기는 얘는 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밑과 진수가 위치를 바꾸면 서로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로 기억을 하셔야 돼. 밑과 진수가 위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한 번 더. 밑과 진수가 그 위치를 바꾸잖아? 그럼 서로 무슨 관계가 된다? 역수 관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야. 역수 만드는 거야, 역수. 역수 어떻게 만들어? 밑과 진수를 바꾸면 돼. 됐죠? 그러면 역수가 되는 거야. 자, 그게 2번이야. 3번.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 해석할 필요가 있어. 저걸 잘 할 수 있으면 로고 곱셈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니들이 잘못 그 연습이 돼갖고 간혹가다 이걸 약분한 애들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자, 일단 내가 얘를 밑변환 공식을 한번 해볼게. 로그 K의 B
로그 K의 A 곱하기 로그 K의 C 로그 K의 B로 이렇게 밑변환을 했어. 아무 문제 없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곱하기니까 내가 분자든 분모든 곱하기는 서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지, 그치? 교환 법칙. 로그 K의 B 로그 K의 B 로그 K의 C 로그 K의 A 이렇게 놓으면 내가 얘하고 위치 바꾼 거란 말이야. 근데 둘이 똑같아? 약분. 그지? 그리고 나면 로그 K의 A분의 로그 K의 C인데 이걸 다시 또 밑변환 공식을 쓰면 로그 A의 C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됐지? 그 결과가 얼마가 된 거야? 로그 A의 C가 된 거야. 이게 원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된 거거든. 됐니? 이 과정,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밑변환 공식이 편리한 거라고. 이걸 이용하면 내가 어떤 연산을 조작할 수가 있어. 그걸 통해서 로고 ASC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매번 이렇게 하고 있기 귀찮잖아. 그치? 자, 로그의 곱셈에서는 밑이 됐든 진수가 됐든 둘 중에 한 놈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 로그의 곱셈에서는 얘네들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가 있다. 언제? 로그의 곱셈에서. 그러면 B의 B니까 얘 얼마 되지? 1이 되죠. AS니까 로그 AS가 바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겠어? 이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암산이 가능한 거야. 어떻게 한다고? 로그끼리 곱하기 할 때는 밑의 위치가 되든 진수의 위치가 되든 한 놈을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야. 니들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야. 자, 로그 2의 3, 로그 3의 5, 로그 5의 7이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 밑변환 공식 하지 말고 그냥 3 너 일로 와, 5 너 일로 와, 그럼 2 너 일로 와야겠네. 로그 3의 3은 1이야. 로그 5의 5는 1이야. 따라서 답은 얼마야? 로그 2의 7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겠니? 로그의 곱하기를 할 때는 밑이든 진수든 상관없이 바꿔주면 된다. 난 습관적으로 밑을 바꾼다. 밑의 위치를 바꿔줘도 된다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요게 요 녀석의 확장된 해석이야. 요 녀석의 확장된 해석. 꼭 기억해야 돼. 다영아, 지금 개념 설명하는 거 속도 어때? 나쁘지 않아? 네. 내가 혹시 몰라서 빨라지거나 그러면 얘기해. 나는 이 수업 시간에 너희들한테 개념 전달을 정확하게 하면 성공한 거고, 못하면 실패한 거야. 나는 실패하기 싫으니까 성공해야 돼. 알았어? 내가 개념 갑자기 빨라지거나 그러면 선생님 좀 빨라요. 이렇게 얘기해. 최대한 내가 지금 신경 쓰면서 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 됐지, 그치? 로그 곱하기 할 때는 뭐 한다? 빨리 위치 바꾸기 해라. 위치 바꾸기.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얘는 이렇게 바꿨잖아. 그치? 그러면 진수의 지수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와서 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지, 그치? 이번에 뭘 볼 거냐면
로그 A의 n제곱의 x를 볼 거야. 근데 이걸 증명하려고 했더니 좀 불편한 거야. 아까 위에서 설명할 때 증명하기가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뭐를 이용할 거냐면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자,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니까 C의 K 로그 C의 A 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치? 이렇게. 그치?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에는 지수자리에 있으니까, 진수자리에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다시 너 n분의 1 잠깐 앞에 있어봐. 그래.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다시 밑변환 공식을 하면 x죠, x. k가 아니고. 다시 밑변환 공식을 하면 얘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였어? 진수의 지수는 분자자리, 이거 1분의 n이잖아. 분자자리로 나가고 미세 지수는 분모자리로 나간다, 이런 얘기라고. 됐어? 이런 거 증명할 때도 밑변환 공식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너는 분모자리로 나가, 너는 분자자리로 나가. 그리고 로그 AX.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라고. 되겠어? 지금 뭘로 증명한 거야? 밑변환 공식으로 증명해 드린 거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분자로, 얘는 분모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좀 전에 배웠던 곱하기를 다시 한번 응용해 볼게. 로그 3의 2승에 5의 4승이 있고요. 곱하기 로그 5의 2승에 7의 5승이 있고요. 로그 7의 3승에 만약에 3의 4승이 있다고 보자. 그러면 너희는 이걸 1로 바꿔서 5의 제곱, 7의 세제곱, 3의 제곱으로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밑을 바꿔버리는 거. 곱하기, 로그 곱하기니까. 그러면 5의 제곱, 5의 대제곱. 그럼 지금 뭐야? 2분의 4의 로그 5의 5. 로그 5의 5는 얼마? 1이잖아. 따라서 얘는 그냥 2. 여기는 3분의 5의 로그 7의 7. 얘는 얼마야? 3분의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이게 암산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얘는 뭐야? 2분의 4 로그 3의 3. 곱하기 얘는 2분의 4니까 얼마? 2. 그래서 쟤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라고. 되겠어?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딱 보지, 그냥. 이 3 여기 있고, 3의 제곱 있고, 여기 5의 4승이니까, 이놈 가져가면, 2분의 4. 그냥 2분의 4. 그러네. 여기 3이고, 5니까, 3분의 5. 여기 얼마? 2 있고 4니까, 2분의 4.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암산으로. 되겠어? 약분이 아닌 거야? 밑변환 공식한 거야. 되겠니? 됐어? 자, 1분 줄게. 이해. 여기 위치를 위에 걸로 바꿔도 상관없어. 대신 위에 거 바꿀 땐 위에 걸로만 바꿔야 돼. 밑에 있는 건 밑에 걸로만 바꿔야 되고, 밑에를 바꾸려면, 알겠지? 한 놈만 선택해서 그쪽만 바꿔버리는 거야. 이해 되겠지?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야. 알아두셔야 돼. 됐어? 자, 이제 2개 남겼어. 오늘은 한 9시쯤? 지난번에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지? 내가 1, 2월 달에는 조금 더 니들 꼼꼼하게 수업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 점점 바빠지는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1, 2월 달에 니네 수원하고 수투 중에 대부분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투가 어려우니까 수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양론을 해보잖아? 수원을 더 못해. 수원을 더 못한다고. 그리고 수원은 단원이 1단원, 2단원, 3단원이 다 어때? 다 서로 다른 단원이지, 그지?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서로 다른 단원이지, 그치? 근데 수투는 어때? 함수역학 미분적분이 다 이어지는 단원이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 수투는 어디선가 삐끗하면 뒤에서 문제가 반드시 생겨. 근데 수원은 내가 삼각함수를 잘해? 근데 지수록을 못해. 그럼 지수록을 하면 돼. 거기만 다시 점검을 하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원을 조금 탄탄하게 잡아놓는 게 너희들 점수에서 유리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이 방학 동안 난 절대로 니들을 약속하는데 진도를 부지런히 안 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도를 절대 막 나가지 않을 거야. 니네들이 적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템포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딱 다시 주워 담으셔야 돼. 알겠어?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빠른 수업 들으면서 시행착오 하게 되면 3, 4월 달에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알겠니? 근데 니네가 어찌됐든 간에 4, 5월 달 정도까지 갔을 때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러면 3등급 만드는 거 어렵지 않고 2등급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면서 나가면. 그런데 대부분의 수업은 나조차도 일반 수능반에서는 너희들이 이해하면서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면서 수업을 하게 된다니까. 여기 지금 1, 2등급 한 명만 앉아있으면 그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반은 내가 분리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딱 안성맞춤 반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 2등급 있는데 좀 다니게 해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6월달 이후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면 걔네 반은 따로 분리해서 수업을 하는 반으로 만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니네가 최대한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그게 약 4개월 정도 걸리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엔 똑같아져. 그 다음에 니네들도 아는 게 생겼기 때문에 괜찮아져. 알겠어? 유일한 그런 수업인 거야. 지금 내가 하는 게. 알겠죠? 일반 수능판에서 볼 수 없는 수업을 내가 지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호응해줘야 돼. 너희가 열심히 해서 니네가 발전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 그래야 나도 뭔가 좀 뿌듯할 거 아니야. 아, 해냈다, 나도. 니네 성적 올려내면 나도 해낸 거 아니야. 그렇지? 쉬운 수업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취도가 올라와 주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 목표는. 자, 5번 볼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2에 로그 2에 3을 하면 뭐라 그랬지? 아까? 2에 로그 2에 3을 하면 얘랑 똑같으면 얘가 얘란 얘기지. 이렇게. 그치? 크게 제 아니야. A에 로그 A에 B가 되는 거야. 너희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이해됐어? 그치? 쉽잖아. 개념을 잡을 때 그렇게 잡으면 해석이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고, 우리. 자, 마지막 거 할 건데, 마지막 건 이걸로 설명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한 번만 교과서 설명을 할게. A에 로그 B에 C가 있는데, 얘를 내가 잠깐만 X로 놓는 거야. 잠깐만 X로 놓는 거야. 그리고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작업을 할 거야.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양변에 똑같은 밑으로 로그를 잡을 건데, 여기 밑이 B가 보이지? 그치? 그래서 밑을 B로 놓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로그를 잡을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도 밑이 B인 로그를 잡아주고, 여기다가도 밑이 B인 로그를 잡아줄 거야. 그러면, 요게 진수의 지수 자리에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곱하기니까 또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 이렇게. 되겠니? 그 다음에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네. 이걸 다시 올리는 거야. 이렇게. 다시 올려보는 거야. 장난하나? 그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다시 올려보자 말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이 길다란 식에서 양 끝에를 좀 봐줘.
로그 b에 x가 있어. 로그 b에 이게 있어. 그럼 요 x가 얘랑 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치? x가 얘랑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x가 c에 로그 b에 c가 되는 거야. 잠깐만, 바뀌었다. 아, 여기 a죠? 어이씨, a. 잠깐. 어디 잘못한 거야, 지금. 여기서 다시 B 했지? 이거지? B에서 내려왔지? B C고, 이 B A지? 넘어가면, C에. B A. 여기 잘못 썼네. 이렇게. 그럼 C에 B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아까요. A의 로그 B의 C였잖아, X가. X는 A의 로그 B의 C였잖아요. 그래. 근데 지금은 뭐가 된 거야? C의 로그 B의 A가 된 거잖아. 아, 그러네? 무슨 얘기야? 얘하고 얘는 위치 바꿔도 돼. 얘하고 얘는 위치 바꿔도 된다. 알겠니? 얘하고 얘가 위치를 바꿔도 된다. 다시 얘하고 얘가 위치를 바꿔도 된다. 됐어? 그 공식이야. 그 공식. 근데 우리 좀 전에 했던 여기서 봐. 내가 얘하고 얘를 위치 바꿔볼게. B에 로그에 A에 A는 B에 1승이니까 B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 걸로 설명해도 되는 거라고. 자, 어쨌든 얘하고 얘는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의 성질을 다 설명드린 거야.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암기가 돼야 돼. 알겠지? 완벽하게 암기해줘야 돼? 약속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상용로그거든? 이게 요즘 수능에 잘 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아예 안 나올 거냐? 아니, 안 나온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또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수능을 떠나서 만약에 약수령 논술까지 확장해서 보잖아? 그럼 또 나와.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고 가야 돼. 근데 이 상용로그가 해석이 어렵거든요? 해석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내가 이거 편안하게 풀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잘 봐. 알겠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자, 상용록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은 진법을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십진법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십진법. 그래서 미술, 10을 미수로 하는 로고. 자, 원래는 이진법이면 미시 2인 로고, 3진법이면 미시 3인 로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예 진법 자체를 안 배우잖아. 그죠? 그래서, 자, 우린 10진법밖에 몰라. 미술 10으로 한 로고를, 얘를 상용 로고라고 할 거야. 양수 A한테 미시 10인 로고를 잡아주면, 걔를 우리는 상용 로고라고 한다. 상용 로고. 그냥 상용 로고는 미시 10인 로고다.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됐지? 그런데 상용 로고면 저기 맨날 써야 되는 밑을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써도 이렇게 쓰면 밑에 10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기를 약속하는 거야. 알겠지? 로고 10에 3을 그냥 로고 3이라고 쓰면 밑이 10이 생략이 됐겠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라고. 알겠죠? 어쨌든 밑이 10인 로고가 상용 로고야. 그러면 봐봐. 로고 10에 10을 하면 밑과 진수가 같으면 쟤는 1이 되겠죠. 먼저 보할게. 로고 10에 10의 제곱은 2가 앞으로 나가고 10에 10이니까 1이 돼서 2가 되겠죠. 10의 세제곱은 3이 되겠죠. 그치? 로고 10에 만약에 10분의 1이다. 그럼 쟤는 로고 10에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로그 10의 100분의 1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지? 자, 잠시 또 이해하는 시간 줄게. 1분 시작. 되겠어? 괜찮아? 좋아. 그럼 봐봐. 이거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상황이지, 그치? 계산이 가능한 상황이지. 그런데 갑자기 1을 준단 말이야. 그럼 로그 10의 2의 정체는 뭘까? 로그 10의 2의 정체는 잘 봐. 이거야. 로그 10의 2의 정체는 10에 로그 10에 2승을 하잖아? 그러면 2가 되는 수야. 다시 얘기해서 10에 x제곱이 2가 되는 수. 그치? 10에 몇 제곱을 하면 2가 되지? 모르겠어. 그치? 10에 몇 제곱을 하면 2가 되는지. 그치?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이건 모르겠잖아. 그 x가 뭐야? 로그 10의 2라고. 알겠니? 10에다가 로그 10에 2제곱을 하면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이 계산할 수가 있는 수야, 없는 수야? 없는 수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수학자들이 계산기로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표를 상용 로그표라 그래. 상용 로그표. 그러면 잠깐만 상용 로그표 읽는 법을 알려줄게. 자, 예를 들면 여기 3.1이 보이고 2가 보이지? 그럼 3.12야. 3.12. 그럼 뭐야? 로그 3.12를 하면 그때 3.1과 2의 경계에 0.49 사이라고 써있죠. 그쵸? 이 값이 0.4942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한번 또 봐. 3.3하고 5를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봤더니 여기서 만나네. 5250 로그 3.35는 0.5250이 되는 거야. 되겠어? 상용 로그표 보는 법 알겠어, 이제? 응?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 읽어주기만. 그래서 얘를 보면,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1점 얼마에서 9점 얼마까지만 표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치? 10을 넘어가는 거는 안 써놨단 말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 자, 봐봐. 로고 3.12라는 놈이 만약에 있었어. 걔를 알려줘, 문제에서. 얼마? 0.494이라고. 그래 놓고, 로고 331.2를 구하래. 31.2를 구하면, 잘 봐. 쟤는 로그 3.12 곱하기 10이거든. 그런데, 진수의 곱셈은 이렇게 로그의 덧셈으로 쪼갤 수가 있어. 됐니? 그러면 로그 3.12란 녀석은 0.494이죠. 얘는 1이잖아. 그치? 여기 10에 10인 거니까 1이잖아. 아, 그래서 얘 얼마나 되는 거야? 1.4942가 되는 거야. 그러면 31.2에 대한 건 로그표를 따로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치? 또 한 번 더 봐. 로그 312가 있어. 쟤는 로그 3.12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쟤는 로그 3.12에다가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이 돼. 그러면
로그 3.12는 역시 0.4942고 로그 10의 제곱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쟤는 얼마가 되는 거야? 2.4942가 되는 거야. 되겠어? 자, 한 번만 더. 로그 0.312라는 게 있어. 0.312라고 있는데 얘는 로그 3.12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쟤는 로그 3.12에다가 플러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로그 3.12 0.4942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되죠? 그럼 쟤는 마이너스 0. 자, 계산하는 방법. 맨 끝자리는 더해서 10 되는 수. 나머지는 9 되는 수. 이렇게. 쟤는 빵. 얼마? 5. 마이너스 0.5058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 됐지? 자, 이게 사실은 있잖아. 현재 우리 교육과정에는 그게 중학교 때 생략이 됐는데 선생님과 한 10년 좀 넘게 전에 그때는 중학교 책에 유효 숫자라는 단원이 있었어. 근사값 계산할 때. 거기 보면 소수점 앞에 숫자를 하나로 놓고 만약에 뭐 1234라는 게 있잖아. 이거를 1.234라고 쓰고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바꿔서 써. 바꿔서 쓰면 이게 뭐냐면 크기를 알려주는 정보야. 크기를 알려주는 정보고 요건 숫자의 배열 상태를 알려주는 배열 상태의 정보야. 배열의 정보. 그래서 이 어떤 수를 배열 정보와 크기 정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그 배열 정보는 반드시 소수점 앞에 숫자가 한 개가 나오도록만 읽어주는 거야. 그치? 요 놈에 대한 배열 정보에 대한 표를 상용로고표로 만들어 놓은 거야. 배열 정보에 대한 표. 그 놈이 어떤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이건 크기의 정보야. 크기의 정보. 그런데 잘 봐. 여기서 이제 상용로고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거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쉽냐면 요거 여러분 1의 자리라고 하지, 그치? 1의 자리는 10의 몇 승의 자리라고 하면 될까? 묘조야, 10의 몇 승의 자리라고 하면 될까? 1이니까 10의 0승 자리, 맞아? 10의 0승 자리, 0승 자리. 그러면 요거 10의 자리는 10의 1승 자리, 요건 10의 2승 자리. 그치? 이거 10의 몇 승 자리? 3승 자리가 되는 거지, 그치? 요 3이 얘인 거야. 봐. 1, 2, 3, 4, 5, 6까지만 할게. 얘는 1.23456 곱하기 10에 몇 승을 하면 되냐?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 자리잖아. 여기다가 5라고 써주면 되는 거라고. 니네들 어떤 큰 수를 갖다가 소수점 잡아주고 곱하기 10에 거듭지 곱하라면 요 자리 잘 못 쓴 애들 있어. 알겠어? 요 자리 잘 못 쓴 애들 있다고. 얼마나 쉬워. 0, 1, 2, 3, 4, 5 이렇게 읽어주면 돼. 이걸 고딩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상용로고가 어려워지는 거야. 저거만 할 줄 알면 상용로고 쉬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그때부터 상용로가 좀 비교적 쉬워질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하고 넘어갈 이유가 없어. 알겠어? 저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봐봐. 얘를 내가 0.00123456이라는 게 있었어. 0.00123456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내가 1.23456 이렇게 쓰면 곱하기 10에 몇 승을 하면 되냐? 이것도 간단해. 잘 봐. 여기 0승이지.
마이너스 1승자리지 10분의 1이니까 그치? 100분의 1은 마이너스 2승자리지 그치? 여긴 뭐야? 마이너스 3승자리지 그치?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되는 거야. 이 숫자를 갖고 놀 수만 있으면 상용록은 쉬워지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 숫자 갖고 노는 걸 교과서에서 배우질 못하니까 상용록어가 계산이 어렵다고 하는 거라고. 이것만 되면 상용록어는 계산이 무지하게 쉬워. 자, 볼게. 잘 봐. 3.12였지, 그치? 이거 3.12는 0.494. 이건 인간이 계산을 못하니까 계산기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로고 31.2를 구하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지, 그치? 그치? 근데 잘 봐. 나 어떻게 푸는지. 잘 봐야 돼. 이건 기술이니까. 맨 앞에 있는 수는, 야, 여기 0부터 출발하니까 맨 앞에 수는 얼마? 1이지, 그치? 1이지? 맞아? 1. 플러스 로그 3.12 해주면 돼. 3.12. 그러니까 다시 얘는 얼마? 1 플러스 0.4942. 1.4942가 바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0승, 1승, 2승이지, 그지? 그지? 쟤는 2 더하기 3 뒤에 점 찍어서 로고 3.12 쓰면 돼. 그러면 로고 3.12는 0.494이니까 얘는 2.494이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0승인데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여기네. 처음 나오는 맨 앞에 있는 0이 아닌 수 머리통을 읽어주시라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고 3.12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4942가 되는 거라고. 응. 되겠어? 응. 그게 뭐냐면, 맨 앞에 나오는 0이 아닌 수의 머리통 위에 있는 숫자를 읽어버리는 거야. 자,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게. 이게 비법이야. 이거 시중에서 알려진 방법이 아니니까 잘 알아둬야 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게 이제 찾고 자릿수 찾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거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쉬우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뭐 3.23 이걸 잡아보자. 로그 3.23 0.5092 이렇게. 자, 그럼 내가 로그 32.3도 구해보고 로그 323도 구해보고 로그 3230도 구해보고 자, 로그 0.323을 구해보고 로그 0.0323 구해보고 로그 0.00323을 구해볼게. 돼? 자, 우린 뭐만 할 거냐면 0승부터 출발해. 여기 1 0승, 1승, 2승 0승, 1승, 2승, 3승 0승, 마이너스 1승 0승,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0승,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써주는 거 어렵지 않지, 그치? 그치? 졸라 쉬워. 알겠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얼마냐면 1 더하기 로그 3.23인 거야. 그냥 무조건 맨 앞에 있는 수 뒤에다 점 찍어주면 돼. 그러면 쟤는 1 더하기 0.5092가 되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바로 1로 바로 오고 싶은데 이 과정을 내가 왜 거치냐면 좀 이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같이 보는 거야. 자, 얘는 2 더하기 로그 3.23이야. 그럼 얘는 2 더하기 0.5092야.
3 더하기 로고 3.23이야. 그럼 쟤는 3 더하기 0.5092야. 쟤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고 3.23이야. 마이너스 1 더하기 0.509이야.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3.23 마이너스 2 플러스 0.509 마이너스 3 0 로그 3.23이야. 마이너스 3 플러스 0.509이야. 되겠어?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그치? 어렵지 않지? 자, 요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제 상용로고의 성질 그려놓고 정수 부분의 성질, 뭐 자릿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이게 이해를 해도 문제를 막상 풀라고 하면 상당히 헷갈리거든? 근데 이제 이걸 할 줄 알면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어. 자, A란 놈이 3.23이야. 거기다 로그를 하면은 0.5092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치? 그치? 자, 내가 관찰하는 진수의 숫자가 소수점 앞에 숫자가 이렇게 한 개만 있잖아? 그러면은 걔는 무조건 소수값으로 나와.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 소수 부분. 자, 그러면 32.3을 하면, 로그 32.3을 하면 1 플러스 3.23이잖아. 그럼 봐봐. 요게 뭐야? 요게 정수 부분이야. 이게 뭐야? 소수 부분이야. 이 소수 부분 계산한 값이 문제에 주는 얘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2 플러스 로고 3.23이지. 이게 뭐야? 정수 부분이야. 얘가 뭐야? 소수 부분이야. 그럼 쟤는 정수 부분이 3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 되지, 그치? 그 다음 잘 봐. 여기는 얘가 정수 부분이지. 얘가 소수 부분인데 여기서 주의사항 있어. 잘 봐.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0.8 0 9 4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 로그 값이 마이너스 0.4908이었을 때 소수 부분이 얼마냐 그러면 아이들이 순간 착각해갖고 0.4908이라고 쓰는데 큰일 나는 게 소수 부분은 반드시 양수야. 이걸 소수 부분이라고 읽어주기를 약속을 한다고. 양의 소수란 말이야. 소수 부분은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 부분은 얘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고 얘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 얘가 소수 부분인 거야. 그럼 거꾸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숫자를 주잖아. 그럼 빨리 얘를 얘로 고쳐야 돼. 이렇게 고쳐야 돼.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냐. 자, 봐봐. 여길 양의 소수로 만들어야 되지, 그치? 여기다가 1을 더하는 거야. 여기다 1을 더하고 앞에서 1을 빼주는 거야. 여기다 1을 더하고 앞에다 1을 빼주는 거야. 그럼 아무 짓도 안 한 거지, 그치? 자, 그럼 얘 봐봐.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는 만약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1.4908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먼저 이렇게 빼놔. 마이너스 1을 빼놔. 자, 빼기 0.4908이잖아. 여기다가 1을 더해. 그리고 여기다 1을 빼. 1을 빼면 얘가 얼마로 바뀌지? 마이너스 2로 바뀌지, 그치?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가 1 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 뺐으니까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 얘도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이거 마이너스 2.4908이야. 이거 할 줄 알면 전교권 애들보다도 잘하는 거야, 상용로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0.4908이야. 여기다 1을 더하고 여기다 빼기 1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여기다 1을 더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0.5092가 되겠지. 그치? 소수 부분은 반드시 양의 소수야. 알겠어? 반드시 양의 소수를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잖아?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다 하나만 더 이제 날개를 달아줄게. 문제에서 진수 A를 주고서 여기다 로그를 취했을 때 얘가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물어봐. 그랬더니 정수 부분이 n자리 자연수이면 로그 정수 부분은 n 빼기 1이다. 자, n자리 자연수이면 정수 부분이 n 빼기 1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시험 문제에서 정수 부분을 주고 몇 자리냐 이렇게 물어봐. 근데 또 여기 보면 이게 음수인 경우가 있다고. 그치? 소수점 아래에 있는 경우, 정수 부분이 음수인 경우. 그러면 얘가 소수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면 로그 A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n이다 그랬단 말이야. 걔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솔직히 물론 완벽하게 이해하고 헷갈리지 않게 쓰면 되는데 대부분이 그게 안 돼요. 내가 가르쳐 보면. 근데 이게 얼마나 쉽냐면 봐봐. 소수점 앞에 숫자가 있잖아. 그럼 몇 자리 수라고 보통 읽어. 알겠어? 몇 자리의 수가 있는데 소수점 뒤에 숫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다시. 소수점 뒤에 0이 아닌 수가 등장하잖아. 그러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이렇게 읽기로 약속을 했다고 수학자들이. 소수점 앞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냥 몇 자리 수라고 바로 읽어주고. 그럼 봐봐. 얘 보면 소수점 앞에서 몇 개의 수지? 두 개의 수지, 그치? 그럼 얘 두 자리지, 그치? 두 자리지, 그치? 정수 부분 얼마야? 0 출발 1도착이지. 그럼 정수 부분 얼마? 1인 거야. 자, 얘는 앞에가 몇 자리야? 세 자리지, 그치? 근데 우린 0승부터 출발하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지, 그치? 이해돼? 다시. 얘 보면 여기가 3이야. 정수 부분 얼마? 3이지, 그치? 근데 자릿수 몇 자리니? 네 자릿수지, 그치? 그치? 물어본다고. 진수의 자릿수를 물어본다고. 정수 부분이 만약에 5라고 줬어. 진수의 자릿수는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 갈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소수점 앞에부터 얼마부터 써나간다? 0, 1, 2, 3, 4 갈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정수 부분이 만약에 3이야. 그럼 0, 1, 2, 3 할까? 몇 자릿수? 네 자릿수. 정수 부분이 만약에 2야. 그러면 0, 1, 2 갈 거니까 몇 자릿수? 세 자릿수, 그치?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와. 그러면 걔는 그대로 읽으면 돼. 봐봐. 얘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와? 첫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오지, 그치? 그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야.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지?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야.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지?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에 있으면 정수 부분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자릿수고, 소수점 앞에서 나오면 0부터 출발하니까 하나 보태기 해준 게 자릿수라고. 이해돼? 이걸 만약에 까먹었어. 해보면 되잖아. 앞에는 0부터 쓸 거고, 그치? 여기는 0부터 쓰다 보니까 자동빵으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쓸 거잖아. 그치? 그럼 네가 마이너스 1이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와. 마이너스 2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와. 마이너스 3이면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되겠어? 그래 놓고서 이제 한 개만 더. 로고 만약에 1732라는 수가 있대. 이게 얼마인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얘기하라는 거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그런데 난 만약에 상록표를 안 줬어. 상록표를 안 주면 내가 답을 구할 수가 없잖아. 아니, 여러분은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 0승, 1승, 2승, 3승이지. 그지? 일단 얘가 정수 부분이야. 3 써주고 맨 앞에 있는 수 뒤에다 점 찍으면 돼. 로그 1.732라고 그냥 써주면 돼. 알겠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소수 부분이야.
이게 그냥 바로 소수 부분이 되는 거라고. 얘를 굳이 상용로고표를 안 읽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돼. 만약에 로고 0.0723이라는 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0승,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이죠. 이게 정수 부분이네. 그럼 쟤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0이 아닌 수 뒤에 점을 찍어서 7.23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자동으로 정수 부분이 되고, 이게 바로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러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끝난 거야.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니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지. 이렇게 배우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찍어. 1예로 너희들 그 문제 중에 내가 하나만 먼저 한번 볼게. 그게 여기 있나 모르겠네. 23번을 잠깐만 볼게. 23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거야. 23번 잠깐 볼게. 이런 게 있어. 근데 여기 지금 로고 3을 줬어, 안 줬어? 문제에서. 안 줬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는데, 자, 0승, 1승, 2승이지? 얼마? 이거 2야. 소수 부분 안 줬잖아. 어떻게 할 거야? 로그 3. 왜? 맨 앞에 0이 아닌 수 뒤에다가 점 찍을 거니까 로그 3이지? 그렇지? 그때 10의 n승 플러스 10의 알파승을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10의 쟤는 2승이고 더하기 10의 로그 3인데 여기 얼마 숨어 있는 거라고? 10 숨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오늘 나한테 배웠어. 어떻게? 얘랑 같으면 그 값이 누군 거라고? 얘라 그랬지, 그치? 얘랑 배우면 그 값이 얘인 거야. 봐. 배운 대로 그냥 다 풀리잖아? 10의 제곱, 100에다가 더하기 3이야. 답은 얼마? 103이 돼. 이렇게 쉬워져, 문제가. 알겠니? 이게 개념의 힘이라고. 진짜 니네 열심히 날 잘 따라오면, 내 거 잘 소화하면서 따라오면 니들이 그동안 했던 시행착오 내가 다 바꿔드려. 희망을 갖고 나를 따라와봐. 다 바꿔드릴 테니까. 올 봄쯤 됐을 때, 근데 나도 수학 좀 한다. 자신감 생기고 수학 점수 나오면 어때? 수학 점수 나오면 대학 갈 확률 어때져? 올라가지. 그치?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수학 성적이 올라가잖아? 그럼 니네가 다른 과목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된다? 수학 성적 올라가면 다른 과목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 왜? 난 수학을 지금 올려놨는데 다른 과목 점수가 부족해서 대학 못 가게 생겼어. 억울하잖아. 이게 막 상승하더라. 막 탐구 이런 거 막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가면 안 되지. 막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야. 집중력이 좋아진단 말이야. 될 거라고. 왜? 정확하게 알면 니네들이 푸는 게 용이해진단 말이야. 근데 이때까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지. 그치? 니네 탓일 수도 있지만 니네를 가리킨 사람 탓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만 마. 왜? 어렵게 배워가지고 이걸 잘 이용할 수 없게 배웠으면 니네가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치? 자, 지금 니네들 선생님 수업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내가 개념 설명을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그치? 이거 왜 그래? 문제를 용이하게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 니들 머릿속에 개념은 정말 중요하다고. 알겠니? 잘 모르면서 문제를 풀면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다 답답하고 막 그런 거야. 자,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하는 거는 이 수업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수령 논술 가기 위한 수업이기도 하지만 도약반 수업이라고 이제 내가 명칭은 그렇게 붙였거든. 왜? 수능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지? 그러면 이 도약반 수업에서는 쓸데없는 개념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로그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해봤어. 자, 다시 한 번만 리뷰 한번 해볼까? 자, 로그 정의에서 뭐가 중요했어? 자, A가 있어. 로그에 A가 있어. 근데 여기에 B가 있어. 그럼 이 값이 뭐라고? 이게 B라고. 그치? 얘랑 같으면 얘가 얘인 거야. 그러니까 A의 X제곱이 B가 나오게 한다는 얘기는 몇 제곱을 하면 B가 나오니? 밑이 똑같고 얘를 진수로 하는 놈 제곱하면 그 값이 나오는 거야. 로그는 그렇게 정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지수의 그래프를 보고 야, 여기가 y는 뭐 c의 x야. 여기가 k거든. 그러면 요게 여기 높이 k니까 요때 요 x값은 얼마니? 그러면 밑이 똑같고 그 값이 나오는 그놈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때까지 니네들 지금 요거 읽어내는 거 안 됐었잖아. 이거 이제 읽을 수 있지, 그치? 어떻게? 얘랑 밑이 똑같고 그 y값이 되는 놈을 진수로 하잖아? 그럼 그게 바로 요때의 x좌표가 되는 거야. 많은 애들이 못 읽어. 니네 읽을 수 있잖아. 이제. 그지? 이렇게 하나씩 다른 친구들을 이겨나가면 돼. 그럼 이 과정이 다 끝나. 그럼 니네들도 괜찮지? 전제 조건은 니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물론 전제 조건이야. 근데 요런 걸 본 이상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요거 차곡차곡 쌓이면 나 친구들 제끼고 대학 갈 거거든. 알겠니? 자, 요거였던 거야. 결국은 로그 왜 했던 거야? 지수함수의 어떤 점에 대한 x값을 원활하게 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도구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뭐라고? 실수야. 알겠니? 왜? 수직선에 표현됐잖아. 수직선에 점을 찍을 수 있으면 그 수는 모두 실수야. 허수는 수직선에 점으로 찍힐 수가 없어. 알겠어? 수직선에 찍혀지는 순간 걔는 무조건 실수라고. 따라서 로그는 실수야. 됐지? 그 다음 밑조건, 진수조건. 진수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왜냐면 얘가 실수로 확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A는 당연히 0보다 컸고 0보다 큰 거를 X제곱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죠. 됐지? 그래서 B는 양수야. 이걸 진수조건이라고 해. 그 다음에 A는 0보다 컸었지. 그리고 1의 X성을 갖고 5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안 된다.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수 때처럼 야, 그러면 A는 1이 아닌 걸로 하자. 이렇게. 이게 밑조건, 진수조건. 밑조건, 진수조건. 진수는 0보다 크다.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로그에 정의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성질, 기본 성질 4개에다가 응용된 성질 6개.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외워져야 돼. 저게 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매번 증명해서 써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 그지? 외워줘야 돼. 외워주셔야 되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서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지. 예를 들면 뭐 로그에 곱셈이 나오면 밑끼리 서로 자리 바꿔도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 공식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 이 공식이 뭐라고? 밑변환 공식이야. 로그 문제 풀다가 계산이 뭔가 이상해, 얄딱구리해? 그러면 꼭 생각해봐. 이거 밑변환 공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겠어? 그때 밑변환 공식을 쓰겠다 한다면 누구를 살펴보면 돼? 주변의 다른 로그의 밑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라 이거야. 주변의 다른 로그의 밑이 만약에 7이었어. 그럼 난 밑변환 공식 할 때 밑을 얼마로 주는 게 좋을까? 7로 주고 변환하는 게 좋겠지, 그치? 그래야 여기서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 나와서 둘이 짬뽕질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외워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로 상용 로그로 한다. 그 다음에 상용 로그를 배우는 이유는 저 진수의 자릿수, 크기 정도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 십진법에
소수점 앞에서부터는 0승, 1승, 2승, 3승 써나가면 되는 거고, 소수점 뒤에는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써나가서 맨 앞에 있는 0이 아닌 수 머리통에 있는 게 무조건 뭐다? 정수 부분이다. 소수 부분은 맨 앞에 0이 아닌 수 뒤에다가 점 꽝 찍으면 되는 거야. 로그 만약에 1, 7, 3, 2 그랬는데 소수 부분이 얼마야? 그러면 니들 여기다 점 꽝 찍어버리면 소수 부분이야. 로그 0.0043 그랬는데 소수 부분 얼마야? 그러면 4 뒤에 점 찍어버리면 소수 부분이야. 로그 4.3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정수 부분은 0승,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이니까 아, 너는 정수 부분 마이너스 3에 소수 부분 4.3이구나. 이렇게 되셨어요? 그치?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